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이제 a의 값이 1보다 클 때 x의 값을 쭉 대입을 했더니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지겠다라는 거고요. a의 값이 0과 1 사이일 때 x자리 숫자를 막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지겠다라는 겁니다. 숫자를 x자리에 직접 대입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촘촘하게 연결하면은 저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다라는 거고요. 정의역, x에 대입할 수 있는 숫자들은 실수 전체를 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y의 값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a의 값은 0보다 둘 다 크거든요. 그럼 0보다 큰 것들을 거듭 제곱을 계속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겠죠. 0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치역의 범위는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y의 범위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점근선이 있습니다. x의 값을 아무리 큰 숫자를 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얘가 0이 되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x축이 점근선이 되고요. x축을 식으로 표현하면 y는 0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x자리에 0을 대입을 해봐요. x자리에 0을 대입을 하면 둘 다 a의 0제곱은 1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둘 다 0,1을 지나갑니다. 다음에 a의 값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요. a의 값이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입니다. 증가함수를 현주나 미국 사람들은 한글을 모르지. 그 미국 사람들은 증가함수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increasing. 와, 그것도 늘 나오던 답변인데 다르게 누가 그랬더라? 또 다른 인크리지 말고 또 딴 거 있었는데 누가 뭐라 그랬는데 증가함수를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할까? 그게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그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증가함수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얘가 증가함수라는 표현입니다. 그치? 이게 문제에서 a의 값이 1보다 클 때 이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럼 증가함수냐라는 설명이에요 이게. 알았죠? 여기가 부등호가 반대면 감소함수다라는 표현이고요. 알겠습니까? 괜찮죠? 그래서 다음 지수함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라고 할 때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이런 식으로 표기하기도 하고요. 얘네들에 대한 것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0,1, 1,0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 최소가 있어요. 평행이동부터 해야 되는구나. 평행이동, 대칭이동. 오, 이렇게 뻑뻑해. 지금 그래서 증감수가 영어로 뭐예요? 내가 알았는데 내가 알거든? 그 정도 기본 단어는 알았었는데 인크리즈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 뒤에 보면 전공서적 있거든? 찾아볼게. 자, 지수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평행이동부터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자, 지수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켰다라면 이런 형태로 식을 표현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얘가 중요합니다. 얘가 지금 y축으로의 평행이동을 이야기하거든. y축의 평행이동은 얘네들 지수함수는 항상 점근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점근선이 이제 얘네들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아래로 내려가기도 할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얘가 만약에 점근선이 된다면 여기가 Q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X축으로의 평행이동은 크게 괜찮습니다.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 얼마만큼 평행이동 되는지 기억을 잘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칭이동은요. 그냥 고1 때 했던 거 고1이죠. 도형의 이동 집도 나가신 분
도형의 이동 배웠니? 아 겨울방학 때 했나? 왜 또 이렇게 낯선? 했지? 도형의 이동 했죠? 나인 배웠니? 도형의 이동? 안 배웠니? 나인이 학원 언제 왔어? 여기 어. 작년에 그럼 겨울방학에 했을 거 아니야? 제가 아파서 어. 아예 못 나왔어요. 지금 진도 어디 나가지? 공수토? 어디 나가? 그, 원방? 그 전에 직선? 네. 어떡하지? 했지? 도영이도 했니? 은율? 안 했니? 은율이랑 혜원이랑 같은 반이니? 네, 전 했어요. 왜 뭐야? 네, 저 늦게 들어왔어요. 특강에서 했어요. 아 겨울방학 때? 은율이는 안 했어? 네, 저 오래 들어가가지고.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이것도 모르겠네 그러면? 저는 뭔 말인지 알아요. 뭔 말이야? 그 설명을 해주시면 대충 뭔 말인지 알아요. 우선 대칭이동부터 알려드릴게요. 대칭이동이 더 쉬우니까. A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A의 X제곱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얘를 X축에 대칭을 시켜볼게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거는 접근이 가능하죠? 상식적인 대칭. 그럼 여기 y 값들의 값이 어떻게 바뀐 거지? 플러스인 게 전부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y의 부호가 바뀐 거거든. 그럼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돼. 이렇게 쓰면 되거든. 그런데 y 앞에 마이너스가 불편해.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A의 x 앞에 마이너스를 써주는 게 이게 x축의 대칭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이걸 x축에 대해 대칭시켜라 라고 한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하면 되고요. 마찬가지 이 그래프를 y축에 대해 대칭을 이동시킨다면 얘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는 지금 x의 값이 뭐 1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으로 바뀐 거고요. x가 2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x의 보호가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a의 마이너스 x, 즉 y축에 대해서 어떤 그래프를 대칭 이동시키게 된다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얘를 우리가 마이너스를 떼면서 얘를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a의 마이너스 x 제곱의 그래프를 a분의 1의 x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x축의 대칭, y축의 대칭 이동시키는 것은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여라 라는 표현이고요. 그럼 얘네들 원점, 이걸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는 마이너스의 a분의 1의 x라고 표현도 가능합니다. 어떤 걸 쓰건 상관은 없습니다. 얘네 표현은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적으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쓰면 맞고 이렇게 쓰면 틀린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칭 이동은 이렇게 x축, y축 원점에 대칭 이동시키는 것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평행 이동을 모른다. 자, 지수함수를 그냥 할까? 자, 얘를 어쩔 수 없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기는 어려우니까. 일단은 오늘은 다인이 모른다 그랬나? 평행이동? 알아? 두 분은 그냥 오늘은 일단은 외워서 갑시다. y축으로 평행이동 시키게 되면은 y-q가 되고요.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 시키면은 x-p가 됩니다. 평행이동 시키는 만큼 부호를 바꿔서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럼 저기에 있는 거는 q가 왜 플러스냐? 왼쪽에 있는 q가 넘어온 겁니다. 이쪽으로. 항상 평행이동 시킬 때는 x축으로 뭐 3만큼 평행이동 시켜라. 그럼 x 대신에 x 빼기 3,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켜라. y 대신에 y-2를 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해봐. x가 아니라 3x야. 그럼 이게 3x 마이너스 p가 아니라 3의 x 마이너스 p로 가야 됩니다. 이런 거는 주의해야 돼요. 저기 y 마이너스 g가 아니라 Q. 플러스 q 아니에요? 아니요, 마이너스 q예요. 쟤는 넘어온 겁니다. 이항시켜서 얘가 이제 플러스 q로 바뀌는 거거든요. 어디 배우고 있니, 진도? 무슨? 그 뭐라 그래?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 직선 배우고 있어요. 직선. 예. 직선 배우고 있다고? 쌤, 저 화장실 좀. 그래. 그렇군. 야, 이게 대수가 그렇지. 미적분은 그럴 수 있어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맞아. 어렵겠다. 은율이는 공수 2는 한 번도 안 배워본 거야? 이거는 형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거야? 예. 나인이도? 어렵겠다. 그 도형의 방식 겁나 어려울 텐데 원방이랑. 그 여러 번 해도 어려운데. 힘들겠네. 자, 로그 함수의 그래프인데요.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역함수라는 것도 모르겠죠. 네, 저 배웠어요. 그래. 민서가 역함수가 뭐야? 그쵸. 그거는 이제 함수 개형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친구이고. 자, 역함수라는 게 있거든. 함수가 뭔지는 아세요? 뭐야? x 값이 변하면 y 값도 변하는. 뭐. 그러니까 하나 정해질 때 하나 정해지는. 맞아. 집합은 알아요? 이게 집합인데 이걸 정의형이라고 부르고 이걸 공형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의 원소도 모르잖아. 애들이 있어. 얘네들이 있고 얘네들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짝지어주는 게 함수거든. 짝지어주는 게 함수예요. 얘를 이렇게 보내는 것이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가 영어로 펑션이거든요. 그래서 F라고 씁니다. 이걸 거꾸로 대응시키는 게 이제 역함수라고 하거든요. 인버스 펑션이고요. 얘네들 이렇게 대응하는 걸 F라고 하면 이렇게 대응하는 걸 이제 역함수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갑시다. 자, 그래서 지수함수가 있는데 큰일 났네. 아닌가? 천천히 하면 되지. 지금 이렇게 잠깐 이렇게 듣고 나중에 본 수업 때 역함수 이런 거 배우면 더 잘하겠지. 자, 얘의 역함수를 구합니다. 역함수의 식을 구하는 방법은 x랑 y랑 스위치를 하면 되거든요. x 자리에 y를 쓰고 y 자리에 x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변에 로그를 씌워줘요. 그러면 얘가 로그 a의 x는 y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것의 역함수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인 거고요.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로그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석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수함수를 y는 x에 대칭을 시킨 것이 로그함수인데요. 자, 이렇게 y는 a에 x가 있었다고 합시다. 1보다 큰 겁니다. 밑이 1보다 큰 이 함수를 얘는 0,1을 지나가죠. 얘를 y는 x에 대칭을 시키게 되면 얘가 이렇게 갈 겁니다. y는 로그 a의 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a분의 1의 x. a가 0과 1 사이에 a가 1보다 클 때는 a분의 1, a가 뭐 1보다 크게 표현하면은 a분의 1의 x고 a의 x로 표현하면 a가 0과 1 사이 요럴 때 요거를 다시 한번 y는 x에 대칭을 시키게 되면은 이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제 파란색 그래프들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 a의 x는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지겠고요. 로그 a의 x에서 a가 0과 1 사이라면은 얘가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지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1,0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역은 이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전부 대칭이 되는데요. x의 값은 진수 조건 때문에 0보다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y의 값은 실수 전체가 다 그려집니다. y는 실수 전체가 다 그려지고요. 정의역은 0보다 커야 되겠고요. 그리고 항상 1,0을 지나가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책에 보시면은 로그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겁니다. 36쪽에 보시면 그려져 있죠. 로그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 그래프에다가 지수함수는 괜찮아. 지수함수 우리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뭐 2x, 3x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데 로그함수는 잘 까먹거든. 그 그래프에다가 이걸 써두세요. 뭘 그려주냐면 여기 요렇게 화살표를 하세요. 화살표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요쪽으로 내려갈수록 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밑이 큰 겁니다. 요게 작은 거고요. 이쪽도 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그래프가 밑이 큰 거예요. 얘가 작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로그 2분의 1의 x랑 로그 3분의 1의 x 또는 로그 2x, 로그 3x 이런 것들 그래프를 우리가 1번, 2번, 3번 중에 찾으라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밑이 1보다 클 때는 얘가 x축으로 이렇게 붙을수록 이렇게 갈수록 얘가 밑이 더 큰 그래프가 됩니다. 얘도 이런 식으로 갈수록 밑이 더 큰 그래프가 됩니다. 0과 1 사이에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밑이 더 큰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계 반대 방향이고요. 로그함수는 시계 방향입니다. 밑이 커질수록 얘네들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아두시면은 훨씬 빨리 그래프를 푸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이것도 뭐 똑같습니다. 지수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처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게 된다면 로그 A의 X인데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 X 자리에 X 마이너스 P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괄호 해야 돼요. 괄호 안 하고 그냥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로그 2의 뭐 X랑 X 더하기 4랑 로그 2의 X 더하기 4랑 이거는 다릅니다. 얘는 진수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그냥 밖에 있는 겁니다. 알았죠? 이 값은 다른 값이야. 그래서 평행이동 시킬 때 항상 괄호를 꼭 씌워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지수함수에서는 X축과 Y축의 평행이동 중에 누가 중요했지? 그렇지. 뭐 때문에? 점근선.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X축이었거든요. 그래서 Y축으로 평행이동 시킬 때 점근선이 같이 이동해. 기억나죠? 지수함수 아까 이렇게 그려졌던 거. 얘가 원래 X축이 평행 그 점근선이었거든. 근데 얘를 Y축으로 막 이동시켜. 얘를 두 칸 이동시키면은 점근선이 X, Y는 2가 돼. 얘를 뭐 세 칸 내리면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3이 돼. 그래서 지수함수는 점근선의 평행이동을 우리가 체크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 중요했습니다.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Y축이었거든요. 그럼 얘는 X축으로의 평행이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되느냐에 따라서 점근선이 달라지겠고요.
그러면 그 점근선을 찾는 방법은 진수가 0이 되는 친구, 진수가 0이 되는 x의 값이 얼마죠? 그래서 얘는 점근선이 x는 p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나인이 알아듣고 있니? 정신없지?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는 우리가 이제 1차 함수, 2차 함수 같은 것들에서는 나오지 않는 점근선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공수 2의 마지막 단원인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도 유리함수도 이제 점근선이라는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점근선이라는 건 어떤 아이냐면 절대로 그 값이 될 수가 없어. 근데 그거에 점점 가까이만 가는 선을 점근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칭은. 그래서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y 이 떨거지 뒤에 이제 y는 a의 x-p 플러스 q 그럼 이제 얘가 점근선이야. 얘가 이제 y축의 수직인 y는 q가 점근선이고요. 여기에서는 이 진수 자리에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 바로 x축의 수직인 점근선이 됩니다. 왜? 로그는 진수가 0이 될 수 없거든요. 로그는 진수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진수 조건이 항상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점근선이 된다 라고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점근선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대칭이동. 자, 로그 AX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X축에 대해 대칭이동 시키게 되면은 X축의 대칭이동은 뭐가 바뀐다 그랬지? Y의 부호가 바뀝니다. Y의 부호를 마이너스 Y로 바꾸시면 돼요. X축의 대칭이동 시키면 얘가 이렇게 오면서 Y의 부호를 마이너스 Y로 쓰시고요. 얘를 이렇게 로그 AX로 쓰고요. Y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면 보기 불편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라고 쓴다라면 얘는 주어진 로그 a의 x의 그래프를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게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민성이 괜찮니? 자, 그다음 얘를 y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친구 얘가 바로 로그 a의 마이너스 x의 식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은율 돼요? 얘를 원점 대칭시키게 되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하고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얘네는 이렇게 항상 지나는 점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식을 보셨을 때 이 그래프가 과연 지수함수를 또는 로그함수를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를 구별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최대 최소까지만 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키는 것들이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 최대 최소는 오히려 쉽거든요. 최대 최소가 오히려 쉽습니다. 아니요, 어려워요. 그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려운 게 있긴 합니다. 지수에 로그가 올라가 있는 경우는 어렵긴 한데 우리 책에 그런 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원래 내가 확인은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어디 갔냐?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가 좀 어려운 게 있기는 한데 아마 그렇게 막 되게 힘든 문제는 없을 거니까 오히려 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30쪽이었지. 네, 없습니다.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가 심화된 문제는 없기 때문에 나머지 최대 최소들은 되게 쉽거든요. 정말 숨만 쉬고 있어도 풀 수 있거든요. 네, 진짜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수함수 더 차근차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 나중에 이거 일단 교재에 있는 것들 하고 설명은 해드릴게요. 그 최대 최소 이제 조금 응용되는 것들. 은유라 그거 영상 찍히고 있지? 녹화되고 있지? 예. 영상 볼 때 이게 확대해서 봐봤어? 학생 잘안 되는데. 확대가 안 돼? 왜? 유튜브가 확대가 안 되나 원래? 아닌데 확대 되는데? 유튜브 확대했는데? 확대해서 갔던 것 같은데? 아닌가? 확대됐던 것 같은데? 자, 차근차근 다시 한번 봅시다. 혜연이 보여? 자, 여기 있는 것들 지수함수인 것들 아닌 것들 뭐 이거는 그냥 뭐 상식이고 이런 것들은 뭐 점 찍으면 되는 것들입니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찍으란 이야기예요. 여기다가 x 자리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아까 우리가 그래프가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x 자리에 숫자들을 대입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점을 찍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라는 게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 자, a의 값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 a가 0과 1 사이면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 이것도 써줄까? 지수함수는 밑이 커질수록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얘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밑이 커질수록. 그래서 비교하라는 그 문제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막 여기다가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막 2의 x, 3의 x, 2분의 1 x, 3분의 1 x를 찾아라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내신 기출로도 나옵니다. 그게 진짜로 내신 기출로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얘는 지수함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갈수록 커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입니다. 이게 평행이동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 대칭이동하는 그래프 식들도 이렇게 있는데 아까 다 설명해드렸던 내용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이따가 교재 읽으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긴 할 것 같네요. 요거는 박스 하나 쳐놔라 얘들아. 여기다가 네모 박스 하나 쳐놓고 나중에 이걸 참고하시라고요. 보이나? 내리면 안 보이네. 그럼 올리면 되지. 자, 3-1번 한번 볼게요. 2의 x-1, -2의 그래프는 지금 x축의 방향으로 지금 얘는 어떤 그래프냐면 밑이 2인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y는 2의 x입니다. 2의 x제곱. 여기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x자리에 지금 얼마 들어가 있지? x자리에 x 빼기 1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고요. y축으로는 이 -2는 원래 여기 있던 친구가 아니라 여기 있던 친구야.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얘는 -2만큼 이동한 게 됩니다. 플러스 2가 아닙니다. 알았죠? -2만큼 평행이동한 거. 그래서 점근선의 값 좌표가 -2가 된다라는 겁니다. 나연아 이해되니? 잘 안 되니? 어떤 부분? 특히 평행이동하는 거. 요게 이건 외울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요게 원래 이제 y는 a에 x가 있을 때 이걸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걸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다라고 오늘은 외워야 돼요. 지금 직선 배운다 그랬지? 아마 그럼 다음 주 돼야 이거 다음 주에 못할 수도 있겠다. 그때 가야 이거 도형이동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외워서 가는 걸로 합시다. 저거 설명하려면 신좌표, 부좌표계를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현준이 알아? 신좌표 구좌표계? 아니 처음 들어봤어요. 그럼 왜 x축으로 평행이동할 때 p, y축으로 그 마이너스 p, q 그런 거 알아? 그런 건 모르죠. 그래? 그게 외운 거야? 네. 진짜? 혜원이도 그냥 외웠어?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럼 x 대신에 x 빼기 3을 넣는다. 외웠어 그냥? 민석이. 혹시 있는 x까지 가져오기 설명해줄게 그냥. 설명을 해줄게. 신좌표계, 부좌표계를 설명을 해줄게. 그러면 어차피 너희가 공통성 할 때도 다 도움이 될 테니까. 교육과정에 사라졌어요. 증명하는 막 이 신좌표계, 부좌표계 증명 방법이 교육과정에 사라졌는데 뭐 이러한 fx가 있다고 합시다. y는 fx가 자 봐봐요. y는 fx 위에 있는 특정한 한 점 x, y라는 점이 있다고 합시다. 이 친구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시킨다고 할게요. 그래서 오는 점을 우리가 라지 x, 라지 y라고 합시다. 그럼 라지 x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플러스 p라고 쓸 수 있죠. 라지 y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스몰 y 더하기 q라고 쓸 수 있죠. 이건 동의하시죠? 그럼 이제 얘를 바꿔치기를 해요. 그 스몰 x는 라지 x 마이너스 p라고 쓸 수 있고요. 스몰 y는 라지 y 마이너스 q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스몰 x, 스몰 y라는 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친구들이잖아요. 여기 x랑 y에 들어가는 친구들이거든. 그럼 이 스몰 x랑 스몰 y 자리에 얘네들을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라지 y 마이너스 q는 f의 라지 x 마이너스의 p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라지 x, 라지 y라는 건 지금 특정한 한 점에 해당합니다. 그럼 라지 x와 라지 y를 대입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식은 바로 얘가 된다라는 거야. 여기 스몰 x와 스몰 y 자리에 라지 x와 라지 y를 대입을 해야 얘가 만들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점을 평행이동시킬 때 x축으로 y축으로 평행이동시킬 때 이렇게 그냥 더하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y는 f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시키면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게 이게 증명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증명 방법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증명 방법을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게 다 교과서에 있었어요. 예제 문제로. 그래서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켜라고 한다면 점일 때는 점은 그냥 평행이동시키면 되지만 도형은 x자리에 x-3을 대입을 하고요.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켜라. 그럼 점일 때는 그럼 y 대신에 뭐 y좌표에 2만큼 더하면 되는데 도형일 때는 y 대신에 y-2를 대입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내용입니다. 잘 모르겠지? 증명 방법은 이게 되고요. 처음 배우니까 그렇죠. x축으로 y축으로 평행이동시킬 때는 도형은 부호가 바뀌어서 대입을 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은 방정식이 1차 함수, 2차 함수, 원 이거 3개밖에 없거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더 배우시겠지만 포물선이랑 뭐 타원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일단은 직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친구들 2차 함수도 있구나. 1차 함수, 2차 함수를 제외한 친구들은 그냥 점으로 생각하는 게 더 좋고요. 원 같은 경우도 1차 함수, 2차 함수는 x축, y축으로 평행이동시켜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바뀌어서 대입을 한다. 그걸 적응을 좀 하시면 이런 이야기들은 뭐 아무렇지 않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평행이동하는 값은 x자리에 x-1이 들어가 있다. 뭐 y자리에 y-2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걔네들은 실제로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것을 그렇게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 비교입니다. 크기 비교. 지수함수의 크기 비교. 자, 3의 루트 2랑 3의 제곱이랑 누가 크겠습니까? 3의 루트 2랑 3의 2랑 누가 크냐면 얘는 3의 x의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거거든. 3의 x의 그래프는 이렇게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증가함수예요. 3의 x제곱의 그래프는.
그러면 루트 2랑 2는 루트 2는 2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2를 집어넣은 게 더 큽니다. 돼요? 그럼 얘는 5분의 1의 x거든. 5분의 1의 x는 감소함수예요. 그럼 마이너스의 2랑 루트 2랑 대입을 한 마이너스 2가 함수값이 더 커요. 그래서 얘가 왼쪽 게 더 큽니다. 이렇게 비교하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값을 찾을 수는 없으니까. 거듭제곱이 정수이거나 유리수는 몰라도 거듭제곱이 루트로 나와 있으면 우리가 찾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크기 비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연아, 이거는 알아들었니? 지수함수 그래프 a의 x 1보다 클 때 이렇게 그려지고 0과 1 사이일 때 이렇게 그려지는 걸 이용해서 대입을 해가지고 y 값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최대 최소는 쉽습니다. 이건 쉽습니다. 이거 진짜 쉽습니다. 지금 어려운 게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쉬운 거라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숨만 쉬고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자, 봐봐. 잘 봐봐. 이게 너무 답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너무 답이 빨리 나옵니다. 잘 봐요. 마이너스 1이랑 2를 여기다가 x자리에 대입해. 마이너스 1을 x자리에 대입을 하면은 3의 마이너스 3이 되고요. 2를 x자리에 대입을 하면은 3의 0이 되거든. 그럼 이 나온 것 중에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야. 그럼 3의 0은 얼마야? 1이죠. 3의 마이너스 3은 27분의 1이죠. 이게 끝이에요. 그 밑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있는 6-1번도요. x 자리에 x의 경계값, 양끝 경계값 마이너스 1이랑 2를 대입을 하면 끝입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얼마지? 2분의 1에 마이너스 1이 2가 되니까 역수니까 2가 되니까 얘는 3이 되고요. x에 2를 대입을 하시면은 4분의 1에다가 1을 더하면 4분의 5. 이게 끝이에요. 자, 여기 있는 6-2번. 자, 여기 한번 대입해봐. x의 양끝 경계값만 대입을 하면 돼. 그럼 그 중에 나온 게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입니다. 3번은 놔두시고요. 1번, 2번은 그냥 대입을 해봐. 3번은 다시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연락이 없어. 너희도 그 받니? 15만 원 받니? 아 그거요? 저 받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도 받는 거야? 아이들도 다 받는 거야? 될걸요? 아 그래? 그러면 막 한 살 이런 애들도 받는 거야? 그것 때문에 8조 원 썼다면서요. 그래? 네. 다 되셨으면 자 여기 2차식을 볼게요. 2차식. 2차식은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얘가 1차식일 때는 얘가 몇 x건 2x가 뭐 되건 여기 뭐 x 플러스 2가 되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양끝 경계값만 대입을 하면 끝이에요. 근데 얘가 2차식이 될 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x의 제곱 플러스의 2x 마이너스 1이라는 걸 t라고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얘를 표준형을 만들어 봐요. 2차 함수에. 그러면은 얘는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돼. 그런데 x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나오죠?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0으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가 0이 가까이 있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그래프가 여기서 여기까지 절단됩니다. 동의하세요? 그럼 얘가 최대값이 될 거야. 그럼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을 해봐요. 마이너스 3을 x자리에 대입을 하면은 2가 되나? 최소값은 얘가 되겠지? 여기까지 잘리지만 여기가 최소값이죠. 진짜는 그래프가 요렇게만 그리면 될 테니까. 그러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2고요. 최대값은 2가 됩니다. 누구의?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일 거라고요. 괜찮아? 그럼 누구를 t로 치환한다 그랬지? 얘를 지금 t로 치환한다 그랬거든? 그럼 얘가 다시 쓰면 3분의 1에 t라고 썼는데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래. 그래서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가 되고 이렇게 된다라면은 t 자리에는 이제 얘가 1차식이니까 마이너스 2랑 2를 그냥 넣으면 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9가 되고요. 2를 집어넣으면 9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에 있는 게 1차식이라면 그냥 x의 경계값을 대입하면 끝입니다. 최대 최소는. 그런데 지수에 2차식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 2차식을 우리가 t라고 치환을 하신 다음에 t의 범위를 찾아줘야 됩니다. 왜? 1차식일 때 우리가 최대 최소 찾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1차식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율 어때? 괜찮아? 이해돼? 네. 문제 풀 수 있겠어요? 네. 오호. 여기가 이제 지수가 1차식인 경우는 그냥 하시면 되고요. 지수가 2차식인 것들만 우리가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준이 어떠니? 괜찮니? 할 수 있겠어?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에 대한 이야기들. 7-1번은 그냥 로그 함수인 건 아닌 것을 찾는 거니까 뭐 1번, 2번은 동그라미가 되고요. 3번은 안 됩니다. 3번은 1차 함수죠. 자, 뭐 8-1번에 나와 있는 친구. 지수함수 2의 x는 로그 2의 x는 지수함수 y는 2의 x제곱을 y 뭐예요? 이거 역함수이므로 여긴 역함수를 쓰셔야 돼요. 역함수이므로 두 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의 대칭이다. 역함수를 안 배웠는데.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우리가 표시해뒀죠? 이게 삐뚤지. 여기도 네모 박스 하나 쳐놔요. 여기.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킨 건 이렇게, 대칭 이동시킨 거는 이렇게. 밑에 참고해서 나와 있는 거를 박스를 좀 쳐주세요. 참고해서 나온 거. 자, 그 다음에 로그 2의 x의 그래프는 요거 봅시다. 여기 지금 x자리에 x 플러스 1로 바뀐 거거든. x를 x 플러스 1로 바꿨다라는 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들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게 오른쪽에 빨간색 그래프가 됩니다. 점근선은 지금 원래 y축이었는데 왼쪽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점근선이 마이너스 1로 바뀔 거고요. 괜찮아? 자, 다음에 크기 비교입니다. 로그 3이라면 누가 통과하지? 로그 3이라면 증가거든요.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여기는 1을 지납니다. 루트 11대의 함수값이랑 4일 때 함수값을 비교하래요.
그럼 얘가 루트 10일 때 얘가 4일 때니까 4일 때 함수값이 더 크겠습니다. 밑이 5분의 1이에요. 그럼 얘는 감소거든요. 그럼 이렇게 그릴게요. 감소.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2. 그럼 얘보다 얘가 더 작아. 그래서 큰 거는 루트 3일 때가 더 커. 괜찮아? 응? 앞에 이렇게 숫자가 있는 거. 그거 올려가지고 진수의 과제제곱 9로 만들어야지. 자, 얘도 최대 최소도 이제 2차식이 아닌 경우는 그냥 대입을 하시면 되거든요. x의 범위가 5분의 1에서 25로 주어졌다. 그럼 x 자리에 5분의 1을 집어넣고 25를 집어넣으면 돼. x 자리에 25를 대입을 하시면은 여기다 25를 넣을 거야. 그럼 로그 5의 25는 얼마지? 로그 5의 25는 얘가 5의 제곱이니까 2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는 3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분의 1일 때는 로그 5의 5분의 1은 마이너스 1이 되죠? 5분의 1이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서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0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과정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먼저 얘를 한번 또 볼까요? 여기 x의 범위가 1에서 3까지 근데 얘가 지금 2차식으로 나와 있어. 그럼 이 2차식으로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기 불편해. 그래서 2차식은 항상 치환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수 함수에서 지수의 2차식이 있거나 로그 함수에서 진수의 2차식이 있을 때는 얘를 치환을 해줍시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에 4x 플러스 5라는 걸 t라고 치환을 한다면 얘네도 우리가 2차 함수의 표준형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x축을 기준으로 꼭지점의 값이 2,1이야. 여기가 1이야. 그런데 x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1에서 3까지가 아니 똑같네. 별로 재미없네 이러면 1에서 3인데 같은 간격이라서 얘가 같은 값이네요. 그러면 3을 대입을 했을 때 얘가 2예요.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거든. 요만큼만 그려져요. 그래서 t의 범위가 1에서 2까지인 걸 알 수 있어. 그럼 우리가 y는 로그 2의 t인데 t의 범위가 1에서 2까지라면 1과 2를 한 번씩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t의 값에 1을 대입을 하면 로그 2의 1이니까 0이 되겠고요. t의 값에 2를 대입을 하시면 로그 2의 2니까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1이고요. 최소값은 0이 되겠습니다. 괜찮니? 자, 얘도 한 번만 볼게요. 12-1번입니다.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7까지로 주어져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을 하시면은요.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이야. 그럼 얘는 1이 되겠고요. 그럼 x 자리에 7을 대입을 하시면은 로그 2분의 1에 8이야. 보일까? 로그 2분의 1의 8은 잘 보면 로그 2의 마이너스 1에 2의 세제곱으로 쓸 수 있고요. 밑과 진수의 거듭제곱은 각각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 2의 2는 얼마죠? 1. 그럼 앞에 뭐만 남지? 그치. 그럼 얘는 마삼이 되겠다. 괜찮습니까?